1980년 봄,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마을에서 철수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창문 너머로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지만 철수는 이미 일어날 시간이라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었죠. 철수야, 일어났니? 부엌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어머니. 지금 나갈게요. 철수는 다급히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소 우리에서 소 2마리가 철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음메. 소들이 울음소리를 내며 철수를 반겼어요. 알았어, 알았어. 지금 줄게. 철수는 여물통에 짚과 여물을 담아 소들에게 주었어요. 소들이 맛있게 여물을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곧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어요. 철수는 소우리 옆에 서서 멀리 논밭을 바라보았어요. 끝없이 펼쳐진 논밭과 그 너머로 보이는 산들이 마치 철수를 가두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하는 거지? 철수의 마음속에서 답답함이 더욱 커져갔어요. 16살의 철수에게 세상은 이 작은 마을이 전부였어요. 아버지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어요. 어머니는 농번기가 아닐 때면 마을 어른들의 집에 가서 김장을 도우며 푼돈을 벌었어요. 철수야, 밥 먹어라. 어머니의 부름에 철수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낮은 밥상에는 보리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김치 몇 조각이 놓여 있었어요. 맛있게 먹어라. 오늘도 학교 열심히 다녀와. 어머니의 얼굴에는 항상 미안한 표정이 떠 있었어요. 철수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는 왜 항상 미안해 하실까? 하지만 철수도 알고 있었어요.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어머니가 늘 마음 아파한다는 걸 말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철수는 보리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거친 보리의 식감이 느껴졌지만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밥이었어요. 아버지는 이미 새벽부터 논에 나가신 상태였어요. 철수야. 밥을 먹는 철수를 보며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고등학교 말인데. 철수의 수저가 멈췄어요. 며칠 전부터 집안에서는 철수의 진학 문제로 고민이 많았어요. 인문계는 우리 형편으로는 힘들 것 같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철수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사실 철수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들으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농업고등학교로 가면 학비도 저렴하고. 어머니는 끝까지 말을 마치지 못했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하지만 철수의 마음 속에서는 뭔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왜 가난하다는 이유로 꿈을 포기해야 하지?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밥을 다 먹고 학교 갈 준비를 하는 철수를 어머니가 바라보았어요. 철수야, 너만큼은 이 땅에 묶여 살지 말았으면 좋겠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말에 철수가 돌아보았어요. 어머니? 내 아버지처럼 평생 남의 땅만 붙이며 살지 말고.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거라. 철수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어머니도 철수가 이곳을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철수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어머니의 품에서 김치 냄새와 비누 냄새가 났어요. 가난하지만 늘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어머니였어요. 학교로 가는 길에 철수는 마을 버스를 탔어요. 낡은 버스는 덜컹거리며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매일 똑같았어요. 논과 밭, 그리고 작은 집들이 산자락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나는 언제까지 이 풍경만 봐야 하는 걸까? 철수의 마음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어요. 버스에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몇 명 타고 있었어요. 철수야, 너도 농업고 간다며? 옆자리에 앉은 순대가 물었어요. 순대도 철수처럼 농촌 출신이었어요. 그런 것 같아. 철수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나도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순대의 목소리에도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철수는 순대와 달랐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농업고를 가더라도 꼭 성공해서 이곳을 벗어날 거야. 철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학교에 도착하니 중학교 3학년 교실이 시끌벅적했어요. 야, 너희들 고등학교 어디로 갈 거야? 반 친구들이 모여서 진학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나는 안동고 갈 거야. 나는 예천고. 대부분의 친구들이 인문계 고등학교 이름을 말했어요. 철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그 대화를 들었어요. 나만 농업고구나. 마음이 쓸쓸해졌어요.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들고 앞을 바라보았어요. 농업고가 어때? 거기서도 열심히 하면 되지. 첫 번째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셨어요. 얘들아, 오늘은 진로 상담하는 날이다. 선생님의 말에 반 아이들이 웅성거렸어요. 한 명씩 불러서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 얘기해보자. 철수의 차례가 되었어요. 김철수, 나와봐라. 철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선생님 앞으로 갔어요. 철수야, 너는 어떤 고등학교에 가고 싶니? 선생님의 다정한 목소리에 철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농업고등학교요. 그래? 농업고도 좋지.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단다. 선생님은 철수를 격려해 주었어요. 하지만 철수는 선생님의 말 속에서 미묘한 아쉬움을 느꼈어요. 선생님도 내가 인문계로 가기를 바라셨구나. 철수는 조금 서운했어요. 철수는 손재주도 좋고 체력도 좋으니까 농업고에서 잘할 거야. 선생님의 말은 위로였지만 철수에게는 한계를 정해주는 것처럼 들렸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수는 예의 바르게 대답하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철수는 도시락을 꺼냈어요.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에는 보리밥과 김치, 그리고 달걀 반쪽이 들어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의 도시락과 비교하면 초라했지만 철수에게는 소중한 한 끼였어요. 철수야, 같이 먹을까? 순대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그래. 두 친구는 나란히 앉아서 도시락을 먹었어요. 농업고 가면 뭘 배우게 될까? 순대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농사 짓는 법이나 가축 기르는 법. 그런 걸 배우겠지. 철수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철수의 마음 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농업고에 가도 농사만 지을 건 아니야. 다른 길도 있을 거야. 오후 수업이 끝나고 철수는 혼자 운동장을 걸었어요. 운동장 한쪽에 있는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 구름처럼 나도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을까? 철수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때 마을 도서관에서 본 건축 잡지가 생각났어요. 높은 빌딩들과 거대한 건설 현장 사진들이 철수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맞아, 건축. 철수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농업고에 가더라도 건축에 대해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언젠가는 저런 큰 건물을 지어보고 싶어. 철수의 마음 속에서 새로운 꿈이 피어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논밭과 산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풍경이 예전과 다르게 보였어요. 이곳도 언젠가는 개발이 될 거야. 그때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 철수의 상상 속에서 논밭 대신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공사 현장에서 철수가 지휘하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아버지가 논에서 돌아오고 계셨어요. 아버지의 얼굴은 흙먼지로 더러워져 있었고 옷도 온통 흙투성이었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오, 철수 왔구나. 학교는 어땠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하루 종일 일한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네, 좋았어요. 철수는 짧게 대답했어요. 아버지를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평생 고된 농사일만 하시면서도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아버지였어요. 하지만 철수는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았어요. 철수야, 이리 와봐라. 아버지가 철수를 부르셨어요. 철수는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너 농업고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니?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철수는 당황했어요. 괜찮아요. 정말이냐? 속마음을 말해봐라. 아버지의 눈이 철수를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조금 아쉬워요. 그럴 줄 알았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버지도 어릴 때는 공부를 더 하고 싶었단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아련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아버지는 말을 멈추셨어요.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철수는 아버지를 위로하려고 했어요. 철수야, 너만큼은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말이 어머니와 똑같았어요. 부모님 모두 철수가 농촌을 벗어나기를 바라고 계셨어요. 네, 아버지. 꼭 그렇게 할게요. 철수는 아버지께 약속했어요. 농업고에 가더라도 포기하지 마라. 길은 얼마든지 있단다. 아버지의 격려에 철수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저녁을 먹고 철수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방 한쪽에는 책상과 낡은 의자가 있었어요. 철수는 일기장을 꺼내서 펜을 들었어요. 오늘은 내 인생의 중요한 날이었다. 철수는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어요. 농업고에 가게 되었다. 처음에는 실망스러웠다. 펜을 잡은 철수의 손이 약간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 철수는 잠시 펜을 멈추고 생각했어요. 농업고에 가서도 내 꿈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철수의 눈빛에 결의가 담겼어요. 언젠가는 크고 멋진 건물을 짓고 싶다. 철수는 마음속에 품고 있던 꿈을 일기장에 적었어요. 그리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모두 놀라게 하고 싶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니 철수의 마음이 한결 후련해졌어요. 일기장을 덮고 침대에 누운 철수는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작은 전구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내 인생도 저 전구처럼 작게 시작하지만 언젠가는 큰 빛이 될 거야. 철수는 이런 생각을 하며 눈을 감았어요. 창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어요. 평화로운 시골 밤이었지만 철수의 마음 속에는 뜨거운 꿈이 끓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어젯밤 다짐한 것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었어요. 소에게 여물을 주고 아침을 먹은 후 철수는 학교로 향했어요. 오늘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같은 풍경이지만 철수의 마음가짐이 바뀌니 세상도 다르게 느껴졌어요. 버스에서 만난 순대가 철수에게 말했어요. 철수야, 너 오늘 왜 이렇게 밝아 보여? 그래, 별거 아냐. 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농업고에 가도 상관없어.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학교에 도착해서도 철수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친구들이 여전히 고등학교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농업고등학교에서도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단다. 농업뿐만 아니라 건축이나 기계 같은 것도 배우지. 선생님의 말에 철수의 귀가 번쩍 뜨였어요. 건축을 배울 수 있다고? 철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정말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 철수는 도서관에 갔어요. 건축 관련 책들을 찾아보고 싶었어요. 작은 시골 학교 도서관이었지만 몇 권의 건축 입문서가 있었어요. 철수는 그 책들을 한 권씩 펼쳐보았어요. 아름다운 건물들의 사진과 설계도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런 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철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책장을 넘겼어요. 책에는 유명한 건축가들의 이야기도 실려 있었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노력해서 성공한 건축가의 이야기를 읽으니 용기가 났어요. 나도 할 수 있어. 철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방과 후에 철수는 평소보다 늦게 집에 갔어요. 도서관에서 건축책을 더 읽고 싶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계셨어요. 철수야, 왜 이렇게 늦었니?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왔어요. 철수의 대답에 어머니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래, 우리 철수가 열심히 하는구나. 어머니는 철수를 뿌듯하게 바라보셨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철수는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농업고에서 건축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부모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건축, 그게 뭔지 아니? 아버지가 궁금해 하셨어요. 건물을 설계하고 짓는 일이에요. 철수는 오늘 본 책의 내용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런 일도 있구나. 좋은 생각이다. 아버지는 철수를 격려해 주셨어요. 우리 철수가 그런 큰일을 할 수 있을까? 어머니는 반신반의하셨어요. 해볼게요. 꼭 성공해서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릴게요. 철수의 진심 어린 말에 부모님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그날 밤 철수는 또다시 일기를 썼어요. 오늘 건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철수의 펜 끝에서 희망이 묻어났어요. 농업고에 가서 건축을 배워야겠다. 철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서울에 가서 큰 건물을 지을 거다. 철수의 꿈이 점점 더 뚜렷해졌어요. 일기장을 덮고 잠자리에 든 철수는 꿈속에서도 멋진 건물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건물들을 지은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어요. 며칠 후 드디어 농업고등학교 입학 원서를 넣는 날이 왔어요. 철수는 부모님과 함께 학교에 갔어요. 원서를 제출하면서 철수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찼어요. 이제 정말 농업고 학생이 되는구나. 철수는 혼잣말을 했어요. 마음속에는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철수야, 농업고에 가서도 겸손하게 배워라. 네, 아버지.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다. 아버지의 당부에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도 덧붙이셨어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친구들과도 잘 지내거라. 네, 어머니. 부모님의 걱정 어린 당부가 철수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그날 저녁 철수는 마을을 한 바퀴 돌았어요. 어릴 때부터 뛰어놀던 골목길과 친구들과 함께 놀던 공터를 천천히 걸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는구나. 철수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마을 끝에 있는 작은 언덕에 올라서서 철수는 멀리 바라보았어요. 저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철수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나도 언젠가는 저곳으로 갈 거야. 철수는 굳은 의지로 다짐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철수는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어요.
내일부터는 농업고등학교 학생이다. 철수의 마음은 설렘과 각오로 가득했어요. 무엇이든 열심히 배워서 꼭 성공하겠다. 철수는 펜을 꽉 쥐고 다짐의 글을 썼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을 모두 놀라게 하겠다. 철수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1984년 3월 안동농업고등학교 입학식 날이 밝았어요. 철수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어머니가 손수 다려주신 교복을 입고 거울을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우리 철수 정말 의젓해 보인다. 어머니가 철수를 바라보며 뿌듯해 하셨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가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잘해올게요. 철수는 어머니를 안심시켜 드렸어요. 아버지도 일찍 일어나셔서 철수를 배웅해 주셨어요. 철수야, 첫날부터 너무 긴장하지 마라. 네, 아버지. 그리고 공부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다. 아버지의 조언에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버스를 타고 학교로 가는 길에 철수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학교에 도착하니 많은 신입생들이 부모님과 함께 와 있었어요. 철수도 부모님과 함께 체육관으로 들어갔어요. 입학식이 시작되자 교장 선생님이 축사를 하셨어요. 여러분은 앞으로 3년 동안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철수는 각오를 다졌어요. 입학식이 끝나고 반 배정이 있었어요. 철수는 1학년 3반에 배정되었어요. 교실로 들어가니 이미 몇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철수는 빈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옆자리에 앉은 학생이 철수에게 말을 걸었어요. 안녕, 나는 박민호야. 철수가 고개를 돌리니 깔끔한 옷을 입은 학생이 웃고 있었어요. 안녕, 나는 김철수야. 어디서 왔어? 민호의 말투는 친근했지만 어딘가 거만한 느낌이 있었어요. 안동 예안면에서 왔어. 철수가 대답하자 민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 시골이구나. 민호의 말에 철수의 가슴이 움찔했어요. 시골이라는 말에 무시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너는 어디서 왔어? 철수가 되물었어요. 나는 서울에서 왔어. 아버지, 일 때문에 여기 왔지. 민호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다른 학생들이 민호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야, 민호야. 너 정말 서울에서 왔어? 당연하지. 강남에서 살았어. 민호의 말에 아이들이 감탄했어요. 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소외감을 느꼈어요. 담임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1학년 3반 담임 이 선생입니다. 선생님은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셨어요. 이제 한 명씩 자기소개를 해봅시다. 첫 번째로 민호가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호입니다. 서울에서 왔고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안동으로 이사 왔습니다. 민호의 자기소개는 자신감에 넘쳤어요. 취미는 골프이고 장래희망은 기업가입니다. 아이들이 와하며 감탄했어요. 골프라니 철수에게는 낯선 취미였어요. 철수의 차례가 되었어요. 저는 김철수입니다. 안동 예안면에서 왔고요. 철수의 목소리는 민호보다 훨씬 작았어요. 취미는 독서이고 장래희망은 건축가입니다. 건축가. 민호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촌에서 와서 건축가. 신기하네. 민호의 말에 몇몇 아이들이 킥킥거렸어요. 철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뜨겁게 끓어올랐어요. 하지만 첫날이라 참았어요.
자기소개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철수는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꺼냈어요. 보리밥에 김치, 그리고 계란 한 개가 전부였어요. 민호와 그의 친구들은 모여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그들의 도시락은 철수보다 훨씬 풍성해 보였어요. 야, 저 친구 도시락 봐. 민호가 철수의 도시락을 가리키며 속삭였어요. 보리밥이네. 정말 시골 애 같다. 그들의 수군거림이 철수의 귀에 들렸어요. 철수는 급하게 도시락을 덮고 자리를 떴어요.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니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왜 이렇게 무시받아야 하지? 철수의 마음이 쓰라렸어요. 오후 수업 시간에 체육이 있었어요.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했는데 철수가 1등을 했어요. 농촌에서 뛰어놀며 키운 체력이 빛을 발했어요. 와, 철수 빠르다. 몇몇 친구들이 감탄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시큰둥했어요. 뛰는 거야 당연히 잘하지. 농촌에서 맨날 뛰어다녔을 텐데. 민호의 말에 또다시 아이들이 웃었어요.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체육 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가는 길에 한 친구가 다가왔어요. 철수야, 나는 김순대야. 나도 농촌에서 왔어. 순대는 철수와 비슷한 처지인 것 같았어요. 어디서 왔어? 의성에서 왔어. 너랑 비슷하게 무시당하는 것 같더라. 순대의 말에 철수는 조금 위로가 되었어요. 우리끼리라도 잘 지내자. 그래, 고마워. 철수는 순대와 친구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민호와 그의 무리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며칠이 지나자 반에서 임원 선거가 있었어요. 철수도 학급 임원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민호가 반장 후보로 나서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민호 같은 애가 반장해야지. 서울에서 온 애니까 경험도 많을 거야. 아이들의 반응을 보니 철수가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결국 민호가 반장으로 선출되었어요. 앞으로 우리 반을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민호는 당당하게 소감을 말했어요. 그리고 철수를 힐끔 보며 말했어요. 물론 공부 잘하고 도시 출신인 애들 위주로 임원진을 구성할 거예요. 민호의 말에 철수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노골적으로 배제당한 기분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버스에서 철수는 우울했어요. 창밖의 풍경도 예전만큼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철수야, 학교는 어땠니? 그냥 괜찮았어요. 철수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철수의 표정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무슨 일 있었니?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철수는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저녁을 먹고 방으로 들어간 철수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첫날부터 힘들다. 철수는 솔직한 마음을 적었어요. 도시에서 온 애들이 나를 무시한다. 펜을 잡은 철수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꼭 성공해서 그들을 내려다보겠다. 철수는 이를 악물며 다짐했어요. 2학년이 되자 철수는 키도 훌쩍 크고 체격도 더욱 좋아졌어요. 농사일을 도우며 단련된 몸은 또래들 중에서도 단연 돋보였어요. 하지만 민호와 그의 친구들의 무시는 계속되었어요. 어느 날 학급 회의 시간이었어요. 문화재 준비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어요. 철수가 의견을 내려고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민호가 철수의 말을 끊었어요. 야, 철수. 너는 그냥 힘쓰는 일만 해. 기획은 우리가 할게. 민호의 말에 반 아이들이 웃었어요. 철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나도 아이디어가 있는데. 아이디어? 농사 짓는 아이디어? 민호가 비꼬듯 말했어요. 그 순간 철수의 안에서
뭔가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주먹을 꽉 쥐고 일어서려는 철수를 순대가 말렸어요. 철수야, 참아. 순대의 말에 철수는 간신히 참았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끓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복수하겠다. 철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수업 시간에 철수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특히 건축 관련 과목에서는 누구보다 뛰어났어요. 선생님들도 철수의 실력을 인정했어요. 철수는 정말 성실하고 실력도 좋구나. 하지만 민호는 이마저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공부보다는 몸으로 하는 일이 더 어울려. 민호의 말에 철수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실력으로 보여주겠어. 체육 시간에 철수의 운동신경은 여전히 최고였어요. 농촌에서 자란 덕분에 체력과 순발력이 뛰어났어요. 축구를 해도 농구를 해도 철수가 가장 잘했어요. 철수, 너 정말 운동 잘한다. 같은 농촌 출신인 순대가 감탄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철수의 운동 실력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민호만은 달랐어요. 역시 농사 짓는 집 아들답네. 민호가 비꼬듯 말했어요. 소 끌고 농사 짓느라 힘만 좋아진 거지. 민호의 말에 철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번에는 정말 참기 힘들었어요. 뭐라고? 철수가 민호에게 다가섰어요. 왜, 기분 나빠? 사실이잖아. 민호는 겁먹지 않고 맞섰어요.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다른 아이들이 둘러쌌어요. 그만해, 너희들. 체육 선생님이 달려와서 말렸어요. 철수와 민호는 서로를 노려보며 물러났어요. 그날부터 둘 사이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어요. 3학년이 되자 진로 상담 시간이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한 명씩 불러서 상담을 했어요. 철수의 차례가 되었어요. 철수야, 졸업 후에 뭘 할 계획이니? 선생님의 다정한 목소리에 철수는 망설였어요. 건축 관련 일을 하고 싶어요. 건축,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쉽지 않을 거다. 선생님의 말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철수는 체력도 좋고 성실하니까 기술자가 되면 괜찮을 것 같다. 선생님의 말은 나쁜 뜻이 아니었지만 철수에게는 한계를 정해주는 것 같았어요. 대학은 생각 안 하니? 집안 형편이. 철수는 말을 마치지 못했어요. 그렇구나. 하지만 기술직도 좋은 일이야. 선생님은 철수를 위로해 주었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온 철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민호와 그의 친구들은 모두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울대 가서 만나자. 너희는 고향에서 농사나 지어. 이런 말들이 철수의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민호가 철수에게 다가왔어요. 철수야, 졸업하면 뭐 할 거야? 민호의 목소리에는 우월감이 묻어 있었어요. 건축 일 할 거야. 건축. 건물 짓는 일꾼 되겠다는 거지. 민호가 비웃었어요. 그게 아니야. 설계도 하고. 설계, 너가? 하아. 민호가 크게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철수의 귀에 모처럼 박혔어요. 농업고 나온 놈이 설계를 해. 웃기지 마. 민호의 말에 철수의 온몸이 떨렸어요. 나는 서울대 가서 경영학 공부할 거야. 민호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회사 물려받아서 사업할 거고. 민호의 말 하나하나가 철수를 짓눌렀어요. 너랑은 애초에 출발선이 다르거든. 민호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에 철수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호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나는 안 되는 걸까? 철수는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다시 다짐했어요. 포기하지 않겠어.
꼭 성공해서 민호를 내려다보겠어.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반에서 졸업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철수는 경비가 부담스러워 참석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역시 시골에는 돈이 없구나. 민호의 말에 아이들이 웃었어요.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어요. 돈이 없어서 무시당한다면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졸업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어요. 3년 동안의 고등학교 생활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어요. 철수는 이 시간들을 돌아보며 씁쓸했어요. 좋은 추억보다는 아픈 기억이 더 많았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경험이 철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드디어 졸업식 날이 왔어요. 철수는 3년 개근상과 기능 우수상을 받았어요. 부모님이 와서 함께 기뻐해 주셨어요. 우리 철수 정말 잘했다. 어머니가 철수를 안아주셨어요. 하지만 민호는 학급 대표로 졸업사를 낭독했어요. 우리는 각자의 길에서 성공할 것입니다. 민호의 졸업사를 들으며 철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졸업식이 끝나고 뒤풀이가 있었어요. 철수도 참석했지만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민호와 그의 친구들은 여전히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울에서 다시 만나자. 대학 가서도 연락하고 지내야지. 그들의 대화에 철수는 끼지 못했어요. 잠시 후 민호가 철수에게 다가왔어요. 철수야, 3년 동안 고생 많았어. 민호의 말에는 여전히 우월감이 묻어 있었어요. 너는 착실하게 살아. 민호가 철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우리랑은 다른 길이니까. 그 말에 철수의 안에서 뭔가가 타올랐어요. 하지만 졸업하는 날이라 참았어요. 그래, 각자 잘 살자. 철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민호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돌아갔어요. 뒤풀이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철수는 생각했어요. 3년 동안 정말 힘들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철수를 성장시켰어요. 이제 진짜 세상으로 나가야겠다. 철수는 앞을 바라보며 걸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철수야, 정말 고생 많았다. 아버지가 철수를 격려해 주셨어요. 이제 뭘 할 계획이니? 어머니가 궁금해 하셨어요. 서울로 올라가서 건축 일을 배우고 싶어요. 철수의 말에 부모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서울로 혼자서. 네, 기회를 찾아보고 싶어요. 철수의 의지에 부모님도 감동하셨어요. 좋다. 우리 철수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아버지의 격려에 철수는 용기를 얻었어요. 그날 밤 철수는 마지막 일기를 썼어요. 드디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철수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3년 동안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철수는 자신을 대견하게 여겼어요. 이제 서울로 가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 철수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민호와 그 친구들을 모두 내려다보겠다. 철수는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어요. 일기장을 덮고 잠자리에 든 철수는 내일부터의 새로운 삶을 그려보았어요. 비록 어려운 길이겠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어요. 기다려, 박민호. 언젠가는 내가 나를 우러러보는 날이 올 거야. 철수는 이렇게 다짐하며 눈을 감았어요. 1984년 3월 20살이 된 철수는 마침내 서울행 기차표를 샀어요. 가방 하나에 옷까지 몇 벌과 용돈 50만 원이 전부였어요. 부모님이 농사지어서 모아둔 돈을 모두 털어서 만든 소중한 돈이었어요. 철수야, 서울 가서 몸 조심해라.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철수를 배웅하셨어요.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철수도 마음이 아팠지만 울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힘들면 언제든 집으로 돌아와라. 아버지의 말씀에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어요. 절대 실패해서 돌아오지 않겠어. 기차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고향 풍경이 지나갔어요. 논밭과 산들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철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드디어 서울로 가는구나. 몇 시간 후 기차는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철수가 기차에서 내리는 순간 엄청난 인파에 압도되었어요. 와,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 서울역의 웅장함도 철수에게는 충격이었어요. 고향의 작은 역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가방을 들고 역 밖으로 나온 철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미리 찾아둔 고시원 주소를 보며 길을 물어물어 갔어요. 아저씨,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저기 지하철 타고 가면 돼. 지하철이라는 것도 철수에게는 처음이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니 지하에 거대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게 지하철이구나. 철수는 신기함과 당황스러움을 동시에 느꼈어요. 표를 사고 전철을 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며 겨우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고시원을 찾아가니 좁은 골목에 낡은 건물이 있었어요. 여기서 살아야 하는구나. 철수는 복잡한 심정으로 고시원 문을 열었어요. 관리인 아주머니가 철수를 맞았어요. 새로 들어올 사람이지. 신분증 보여줘. 아주머니는 무뚝뚝했지만 친절했어요. 방은 3층이야. 한 달에 15만 원이고. 철수는 방을 보러 올라갔어요. 3층까지 올라가니 숨이 찼어요. 방문을 열어보니 정말 작은 공간이었어요. 책상 하나, 침대 하나가 전부였어요.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동으로 사용해야 했어요. 이게 내 새로운 집이구나. 철수는 씁쓸했지만 받아들였어요. 고향의 넓은 방에 비하면 너무 좁았지만 서울에서의 첫 거처였어요. 짐을 풀고 나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배가 고파서 근처 식당을 찾았어요. 라면 한 그릇에 300원? 고향에서는 100원이었는데 서울은 물가가 비쌌어요. 그래도 배가 고팠기 때문에 라면을 시켰어요. 학생이야? 어디서 왔어? 식당 아주머니가 친근하게 물었어요. 안동에서 왔어요. 아, 멀리서 왔네. 뭐 하러 서울에? 일자리를 찾으려고요. 아주머니는 철수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어요. 요즘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젊으니까 열심히 하면 되겠지. 라면을 먹으며 철수는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했어요. 내일부터 일자리를 찾아봐야겠어. 그날 밤 철수는 좁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고향에서 들리던 벌레 소리 대신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다른 세상이구나. 잠들기 전 철수는 다짐했어요. 여기서 꼭 성공해야겠어. 다음 날 아침 일찍 철수는 일자리를 찾으러 나섰어요. 신문에서 구인 광고를 보고 여러 곳을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경력이 있어요? 아니요. 학력은 농업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다른 분을 찾고 있어요. 이런 대화가 하루 종일 반복되었어요. 철수의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역시 쉽지 않구나. 며칠째 이런 일이 계속되었어요. 용돈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이러다가 정말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나? 철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강남의 한 건설 현장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높은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 공사 현장이었어요. 저런 건물을 내가 언젠가는. 철수는 건설 현장을 바라보며 꿈을 그려보았어요. 그때 현장 입구에 붙은 구인 공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일용직 모집, 체력 좋은 분 우대. 철수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이거다. 철수는 망설이지 않고 현장 사무소로 들어갔어요. 일자리 찾으러 왔습니다. 현장 사무소에는 인부들이 몇 명 앉아 있었어요. 야, 어린애가 뭐 하러 왔어? 한 아저씨가 철수를 보며 웃었어요. 일하고 싶습니다. 철수의 진지한 모습에 사무소가 조용해졌어요. 그때 현장 반장인 김포수가 나타났어요. 50대 중반의 다부진 체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너 뭐야? 어디서 왔어? 안동에서 왔습니다. 일하고 싶어요. 철수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포수는 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체격은 괜찮네. 근데 여기 일이 만만하지 않아. 괜찮습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수의 간절함이 포수에게 전해졌어요. 그래. 그럼 내일부터 나와봐. 하루 일당 5,000원이야. 감사합니다. 철수는 기뻐하며 인사했어요. 드디어 서울에서 첫 일자리를 구한 것이었어요. 그날 밤 철수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저 일자리 구했어요. 정말 어떤 일인데? 건설 현장에서 일해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안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다행이다. 몸 조심해서 해라. 네, 걱정 마세요. 첫 출근 날 철수는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 작업복을 입고 안전모를 쓰니 진짜 건설 현장 인부가 된 기분이었어요. 현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인부들이 모여 있었어요. 새로 온 놈이구나. 포수가 철수를 인부들에게 소개했어요. 얘는 안동에서 올라온 철수야. 잘 봐줘. 인부들이 철수를 신기하게 바라보았어요. 어린애가 이런 데서 뭐해? 공부는 안 하고? 여러 질문이 쏟아졌어요. 열심히 배우고 싶습니다. 철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좋아. 그럼 오늘은 벽돌 나르는 일부터 해봐. 포수가 철수에게 처지를 맡겼어요. 벽돌을 나르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농촌에서 단련된 철수의 체력은 좋았어요. 다른 인부들보다 빠르게 일을 해냈어요. 이 친구 일 잘하네. 체력이 좋구만. 인부들이 철수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 포수가 철수에게 다가왔어요. 야, 철수야. 너 진짜 일 잘한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힘으로 먹고 사는 거야. 알겠지? 포수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성실하게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어. 포수의 조언이 철수에게는 큰 격려가 되었어요. 오후에는 시멘트를 섞는 일을 했어요.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물과 섞는 작업이었어요. 팔과 어깨가 아팠지만 철수는 참았어요.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하루 일과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철수는 뿌듯했어요. 비록 힘든 일이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고시원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 온몸이 시멘트, 가루로 더러워져 있었어요. 공동 샤워실에서 씻으며 철수는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저녁을 먹고 철수는 근처 서점에 갔어요. 건축 관련 책들을 보고 싶었어요. 건축 기초 이론이라는 책을 발견했어요. 가격이 10,000원이나 했지만 철수는 과감히 샀어요. 공부도 계속해야지. 고시원으로 돌아와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어려운 용어들이 많았지만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아가며 공부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철수는 현장 일에 적응했어요. 포수와 다른 인부들도 철수를 인정했어요. 철수는 정말 성실해. 나이는 어리지만 일은 어른보다 잘해. 이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철수는 뿌듯했어요. 어느 날 현장에 중요한 손님이 왔어요. 국회의원을 지낸 이 의원이었어요.
그는 이 건설 현장의 투자자 중 한 명이었어요. 이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작업 상황을 점검했어요. 철수는 평소처럼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철근을 나르고 있는 철수의 모습을 이 의원이 유심히 지켜보았어요. 저 젊은 친구는 누구지? 이 의원이 포수에게 물었어요. 아, 저 친구요? 안동에서 올라온 철수라는 애입니다. 참 열심히 하는구만. 이 의원은 철수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점심시간에 이 의원이 직접 철수에게 다가왔어요. 자네, 참 열심히 하는구만. 갑자기 중요한 분이 말을 걸어서 철수는 당황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어디 출신인가? 안동에서 왔습니다. 이 의원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오, 안동. 나도 경북 출신이야. 의성이 고향이지. 정말요? 철수는 반가웠어요. 같은 경상도 출신이라니. 고향 후배네. 반갑다. 이 의원은 철수를 친근하게 대했어요. 젊은 나이에 서울까지 와서 고생이 많겠구만. 괜찮습니다. 배우는 게 많아요. 철수의 답변에 이 의원이 감탄했어요. 참 좋은 마음가짐이야. 이 의원은 명함을 꺼내서 철수에게 건넸어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 감사합니다. 철수는 명함을 소중히 받았어요. 그날부터 철수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이 의원이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생긴 기분이었어요. 저녁에 명함을 다시 보니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국회의원이었구나. 철수는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일주일 후 현장에서 사고가 날 뻔했어요. 크레인에서 철근이 떨어질 뻔한 상황이었어요. 철수가 재빨리 다른 인부를 밀어내며 위험을 막았어요. 야, 조심해. 철수의 기지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어요. 철수야, 고마워. 네, 덕분에 살았어. 구해진 인부가 철수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이 일이 포수에게 보고되었고 다시 이 의원에게까지 전해졌어요. 며칠 후 이 의원이 다시 현장을 방문했어요. 철수군, 잘했다고 들었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철수의 겸손한 모습에 이 의원이 더욱 감동했어요. 자네 같은 젊은이가 있어서 나라가 발전하는 거야. 그날 이 의원은 철수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앞으로 뭘 하고 싶나? 건축을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좋은 목표야. 건축은 나라 발전에 꼭 필요한 일이지. 이 의원은 철수의 꿈을 응원해 주었어요. 혹시 기회가 되면 더 큰 프로젝트에 참여해 볼 수 있을 거야. 이 의원의 말에 철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더 큰 프로젝트. 퇴근 후 철수는 기분이 좋았어요. 이 의원이라는 든든한 지원자가 있다는 게 든든했어요.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화박스에서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몸은 안 아프니? 네, 건강해요. 그리고 좋은 분을 만났어요. 철수는 이 의원과의 만남을 간략히 설명해 드렸어요. 정말 다행이다. 좋은 인연이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 있었어요.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하거라.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전화를 끊고 철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서울의 밤하늘은 고향보다 별이 적었지만 희망은 더 많이 보였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야. 철수는 이렇게 다짐하며 고시원으로 향했어요. 방에 들어가서 일기장을 펼쳤어요. 오늘 정말 좋은 일이 있었다. 철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일기를 썼어요. 이 의원님을 만난 건 큰. 이제 더 열심히 해서 기회를 잡아야겠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건축책을 펼쳐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오늘 현장에서 본 것들과 책의 내용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니 이해가 잘 되었어요. 이론과 실물을 함께 배우니까 훨씬 좋네. 철수는 늦은 시간까지 공부했어요. 잠들기 전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높은 빌딩들이 불빛을 내며 서 있었어요. 언젠가는 저런 빌딩을 내가 지을 거야. 철수는 이런 꿈을 품으며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철수는 더욱 적극적으로 일했어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배 인부들에게 물어보며 배웠어요. 철수야, 너 정말 배우려는 의지가 대단하다. 감사합니다. 많이 가르쳐 주세요. 철수의 겸손한 태도에 선배들도 기꺼이 가르쳐 주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철수는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력이 되었어요. 포수도 철수를 믿고 중요한 일을 맡기기 시작했어요. 철수야, 오늘 자재 점검 좀 해줘. 네, 알겠습니다. 철수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했어요. 어느 날 저녁 포수가 철수를 따로 불렀어요. 철수야, 너 진짜 잘한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너 계속 여기만 있을 거야? 포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철수가 당황했어요. 어떤 말씀이신지. 너 같은 애는 더 큰 곳에서 일해야 해. 포수의 말에 철수가 귀를 기울였어요. 이 의원님이 너한테 관심이 많아. 큰 프로젝트 얘기도 하시더라. 철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기회가 올까? 일단 지금처럼 열심히 해.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거야. 포수의 조언에 철수는 깊이 감사했어요. 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큰 프로젝트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드디어 내 기회가 오는 건가? 철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미래를 그려보았어요. 2달 후 정말로 기회가 찾아왔어요. 이 의원이 현장에 와서 철수를 따로 불렀어요. 철수 군, 나와 좀 얘기해보자. 철수는 긴장하며 이 의원을 따라갔어요. 현장 사무소에서 이 의원이 입을 열었어요. 자네, 그동안 정말 열심히 했더군. 감사합니다. 철수는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분당에 새로운 신도시를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있어. 이 의원의 말에 철수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이지. 대규모 사업이요? 철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우리 회사에서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자네 같은 성실한 인재가 필요해. 이 의원의 제안에 철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큰 일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자네의 성실함과 열정을 봤거든. 이 의원은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더 많이 배워야 하고 더 열심히 해야 해. 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철수의 간절한 대답에 이 의원이 웃었어요. 좋아. 그럼 다음 주부터 분당 현장으로 가게 될 거야. 정말요. 감사합니다. 철수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날 저녁 철수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저에게 큰 기회가 생겼어요. 무슨 기회? 분당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우리 철수가. 네, 이 의원님이 저를 믿고 맡겨주셨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어머니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아버지께도 얘기해드려요. 그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날 밤 철수는 기쁨에 겨워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드디어 큰 무대에 설 수 있게 되었구나. 분당 현장으로 가는 첫날, 철수는 새벽부터 준비했어요. 분당은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지만 철수에게는 새로운 세계였어요. 현장에 도착하니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강남 현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어요. 와, 이게 정말 내가 일할 곳이구나. 철수는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현장 소장이 철수를 맞이했어요. 자네가 이 의원님이 추천한 김철수 군이지. 네, 맞습니다. 이 의원님이 자네를 많이 칭찬하시더군. 기대가 크다. 소장의 말에 철수는 책임감을 느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당 프로젝트는 정말 대단했어요. 수천 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거대한 공사였어요. 철수는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대형 크레인 운용부터 시작해서 콘크리트 타설, 철근 배근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어요. 철수야, 여기서는 규모가 달라. 현장 반장이 철수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하나하나가 모두 큰 의미를 가져. 철수는 열심히 배우며 일했어요.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현장에 나갔어요. 점심시간에도 설계도를 보며 공부했어요. 저 친구는 정말 열심히 하네. 맞아. 배우려는 의지가 대단해. 다른 직원들도 철수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철수는 현장에서 인정받는 인력이 되었어요. 소장이 직접 철수를 불러서 말했어요. 철수 군, 자네 정말 잘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이제 좀 더 중요한 일을 맡겨볼까 해. 소장의 말에 철수의 가슴이 뛰었어요. A동 시공관리를 맡아보겠나?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중요한 일을요? 자네라면 할 수 있어. 믿고 맡기는 거야. 철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책임을 맡았어요. A동 시공관리는 정말 중요한 업무였어요. 공정관리부터 품질관리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했어요. 철수는 밤늦게까지 관련 자료를 공부했어요. 실수하면 안 돼. 이건 내 인생의 큰 기회야.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어요. 자재 발주에서 실수하거나 공정 계산을 잘못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선배들에게 물어보고 책을 찾아보며 하나씩 배워나갔어요. 실수는 괜찮어. 중요한 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야. 소장의 조언에 철수는 용기를 얻었어요. 2달 후 철수는 A동 시공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공기도 단축하고 품질도 우수했어요. 철수군, 정말 잘했어. 소장이 철수를 크게 칭찬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기대 이상이야. 다른 직원들도 철수를 축하해 주었어요. 철수야, 너 정말 대단하다. 이제 진짜 현장 관리자 다 되었네. 칭찬을 들을 때마다 철수는 뿌듯했어요. 하지만 만족하지 않았어요. 아직 갈 길이 멀어. 더 큰 목표가 있어. 이 의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철수의 성과를 보고 크게 만족해 했어요. 철수군, 정말 기대 이상이야. 감사합니다. 모든 게 의원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자네 실력이야. 이 의원은 철수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어요. 앞으로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을 것 같아. 더 큰 일이요? 독립해서 자네만의 회사를 차려보는 게 어떨까? 이 의원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철수는 깜짝 놀랐어요. 저 같은 사람이 회사를요? 왜 안 되겠어? 자네 실력이면 충분해. 이 의원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야겠지만 철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회사를 차린다니 꿈꿔보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생각해보고 답해도 돼. 네, 진지하게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말 내가 회사를 차릴 수 있을까?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다음 날 철수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상의할 게 있어요. 철수는 이 의원의 제안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회사를 차리겠다고. 우리 철수가. 아버지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 있었어요. 너무 큰일 아니냐? 괜찮겠니? 저도 걱정되긴 해요. 하지만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 내가 하고 싶다면 해봐라. 아버지의 격려에 철수는 용기를 얻었어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면 되잖니. 며칠 고민한 끝에 철수는 결심했어요. 해보자. 이번이 내 인생의 기회야. 이 의원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의원님, 회사를 차려보겠습니다. 좋아. 그럴 줄 알았어. 이 의원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작은 규모부터 시작하자. 네,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1989년 봄, 철수는 마침내 자신의 회사를 차렸어요. 회사 이름은 대한건설이었어요. 사무실은 구로구의 낡은 상가 건물 2층이었어요. 20평 정도의 작은 공간이었지만 철수에게는 꿈의 시작점이었어요. 책상 2개와 전화기 1대, 그리고 작은 금고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철수는 기뻤어요. 드디어 내 회사를 가지게 되었구나. 벽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걸어 놓았어요. 대한건설 대표이사 김철수.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패를 보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단독주택 신축 공사였어요. 공사비는 2천만 원으로 그리 큰 규모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철수에게는 첫 작품이었어요. 실수하면 안 돼. 첫 작품이 중요해. 철수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일꾼들과 함께 일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현장을 지켰어요. 사장님이 직접 나와서 일하시네. 일꾼들이 신기해했어요. 당연하죠. 우리 모두의 일이니까. 철수의 모습에 일꾼들도 감동했어요. 이런 사장님은 처음 봐. 진짜 성실하시네. 철수의 성실함은 곧 결과로 나타났어요. 공사 품질이 우수했고 공기도 단축했어요. 건주도 크게 만족했어요. 정말 잘 지어주셨네요.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첫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철수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대한건설이라는 회사, 일 정말 잘한대. 사장이 직접 나와서 관리한다더라. 2번째, 3번째 프로젝트가 연달아 들어왔어요. 철수는 바쁘지만 행복했어요. 직원도 1명씩 늘려갔어요. 처음에는 철수 혼자였지만 이제 5명의 직원이 있었어요. 사장님, 우리 회사 정말 잘 되고 있네요. 직원들도 회사의 성장을 실감하고 있었어요. 다들 덕분이에요. 함께 열심히 해봅시다. 철수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어요. 1990년 정부에서 신도시 개발 정책을 발표했어요. 분당, 일산, 평촌, 대규모 신도시들이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건설업계의 거대한 호황이 찾아왔어요. 이 의원이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철수 군, 큰 기회야. 무슨 기회요? 분당 2단지 개발에 참여할 수 있어. 철수의 가슴이 뛰었어요. 분당 2단지는 정말 큰 프로젝트였어요. 하청업체로 참여하는 거지만 우리에게는 큰 기회야. 정말요? 저희가 그런 큰 프로젝트에 자네 실력이면 충분해. 믿고 추천하는 거야. 이 의원의 믿음에 철수는 감동했어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당 2단지 프로젝트는 정말 대단했어요. 5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였어요. 대한건설이 맡은 부분은 전체의 10%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규모였어요. 철수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어요.
직원을 20명으로 늘렸어요. 장비도 새로 샀어요. 사무실도 더 큰 곳으로 이전했어요. 사장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걱정했어요. 괜찮아요. 이번이 우리의 기회예요. 철수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공사가 시작되자 철수는 현장에서 먹고 자다시피 했어요. 완벽한 시공을 위해 모든 것을 점검했어요. 사장님, 좀 쉬세요. 괜찮아요. 이게 우리 회사의 미래를 결정해요. 철수의 열정에 직원들도 따라했어요. 모두가 하나 되어 프로젝트에 매진했어요. 6개월 후 드디어 공사가 완료되었어요. 품질도 우수했고 공기도 예정보다 빨랐어요. 원청업체에서도 대한건설의 성과를 크게 인정했어요. 대한건설 정말 잘했어요. 다음 프로젝트에도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공으로 대한건설은 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직원 수는 50명으로 늘었어요. 연매출도 100억 원을 넘어섰어요. 철수는 이제 진짜 사업가가 되었어요. 강남에 사무실을 마련했어요. 30평 규모의 깔끔한 사무실이었어요. 사장님, 이제 정말 큰 회사 같네요. 직원들도 뿌듯해했어요. 하지만 철수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마음속에는 여전히 고등학교 시절의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아직 시작일 뿐이야. 철수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박민호 같은 놈들을 완전히 누르려면 더 커져야 해.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대한건설입니다. 사장님, 큰 프로젝트 하나 들어왔어요. 직원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일산 신도시 아파트 단지 공사요. 철수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또 다른 기회가 왔구나. 철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성공의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고 있는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날 저녁 집에 가는 길에 철수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저희 회사가 또 큰 프로젝트를 따냈어요. 정말, 우리 철수가 정말 대단하구나.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목소리에 철수는 뿌듯했어요. 이제 정말 큰 회사가 되어가는구나. 네, 더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하겠어요. 하지만 철수의 마음 한켠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어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철수는 이렇게 생각하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1995년 대한건설은 업계에서 주목받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철수는 이제 31살의 젊은 사업가가 되었어요. 직원 수는 200명을 넘어섰고 연매출은 500억 원에 달했어요. 강남의 고급 오피스 빌딩에 본사를 두고 있었어요. 철수의 사무실은 30층에 위치해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과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정말 멋있었어요. 사장님, 오늘 일정 확인해 드릴게요. 비서 김 부장이 들어와서 말했어요. 오전에는 현대건설과 미팅이 있고 오후에는 시공사 선정 회의가 있습니다. 철수는 이제 이런 중요한 회의들을 매일 소화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현장을 잊지 않았어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직접 현장을 방문했어요.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현장 직원들이 철수를 반갑게 맞았어요. 모두들 고생 많아요. 철수는 현장 직원들과 허물없이 대화했어요. 성공했지만 초심을 잃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 철수는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를 보러 갔어요. 이제 자신만의 집을 마련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이 아파트는 강남에서도 최고급 단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이 설명했어요. 35평형인데 시세가 3억 정도 됩니다. 3억이라는 돈은 철수에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허전한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성공했는데 왜 뿌듯하지 않을까? 집을 계약하고 나오는 길에 철수는 생각에 잠겼어요. 성공은 했지만 마음 한편이 비어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대한건설 김철수입니다. 철수야. 나 이 선생이야.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였어요.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철수는 반가웠어요. 철수야, 너 정말 대단하게 되었더구나. 신문에서 봤어. 아, 그런 기사가 났나요? 안동농업고 출신 사업가로 크게 보도되었어. 선생님의 말에 철수는 뿌듯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우리 학교 졸업 20주년 동창회를 하려고 해. 동창회라는 말에 철수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고등학교 시절의 아픈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특히 박민호와의 일들이 생생했어요. 언제 하시는데요? 다음 달 첫째 주 토요일이야. 안동 롯데호텔에서 해. 아, 그렇군요. 철수는 망설였어요. 참석하고 싶으면서도 두려웠어요. 철수야, 꼭 와야 해. 너 같은 성공한 동창이 와줘야지. 선생님의 말에 철수는 더욱 고민되었어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래, 꼭 와라. 모두들 너를 보고 싶어 할 거야. 전화를 끊고 철수는 사무실 의자에 기댔어요. 동창회, 정말 가야 할까? 20년 전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박민호가 자신을 무시하던 모습들, 촌놈이라고 부르던 그의 목소리, 너랑은 애초에 출발선이 다르다던 그의 말. 철수의 가슴 속에서 오래된 분노가 다시 끌어올랐어요. 이제는 내가 그들을 내려다볼 수 있을까? 며칠 고민한 끝에 철수는 결심했어요. 동창회에 참석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평범하게 가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의 성공을 확실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들이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철수는 동창회 준비위원회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철수입니다. 아, 철수. 정말 반가워. 전화를 받은 사람은 같은 반 친구였던 순대였어요. 너 정말 대단하게 되었더라. 신문에서 봤어. 고마워. 동창회 참석할게. 정말 모두들 얼마나 기뻐할까. 순대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민호도 온대. 걔도 서울에서 IT 회사 하고 있어. 박민호라는 이름에 철수의 몸이 굳었어요. 그래, 그 친구도 성공했구나. 그런데 너만큼은 아니지. 너는 정말 대박이잖아. 순대의 말에 철수는 미묘한 만족감을 느꼈어요. 동창회 날이 다가올수록 철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정말 그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을까? 동창회 며칠 전, 철수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자신의 성공을 확실히 보여줄 방법을 생각한 것이었어요. 김 부장님, 특별한 부탁이 있습니다. 네, 사장님.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제가 안동에 내려갈 때 경호 차량을 준비해 주세요. 경호 차량이요? 네,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 13대 정도로요. 철수의 요청에 김 부장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정장 입은 경호원 6명도 함께요. 사장님,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신가요?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합니다. 김 부장은 철수의 의도를 대충 짐작할 수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최고급으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동창회 날이 왔어요. 철수는 아침부터 신경을 썼어요. 최고급 정장을 입고 고급 시계를 찼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꿨어요. 너무 과시적으로 가면 안 되겠어. 철수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평범한 셔츠에 일반적인 바지.
20년 전과 별로 다르지 않은 소박한 차림이었어요. 겉모습으로 판단하게 두자. 그게 더 임팩트 있을 거야. 안동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고향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떨릴 줄 몰랐어요. 20년 만에 돌아가는 고향이구나. 안동에 도착하니 많은 것이 변해 있었어요. 작은 시골 도시였던 안동이 제법 발전해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서울에 비하면 한적했어요. 롯데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호텔 입구에서 철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들어가도 될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는 누구에게도 위축되지 않아. 동창회장에 들어서니 이미 많은 동창들이 와 있었어요. 20년이 지나서 모두 중년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김철수다. 몇몇 동창들이 철수를 알아보고 반겼어요. 철수야, 정말 오랜만이다. 너 정말 성공했다며. 축하해. 따뜻한 인사들이 이어졌어요. 철수는 겸손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이에요. 그때 철수의 눈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어요. 박민호였어요.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민호도 철수를 발견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민호가 먼저 다가왔어요. 야, 김철수. 정말 오랜만이다. 민호야. 잘 지냈어? 20년 만에 재회였지만 어색했어요. 너 요즘 뭐해? 농사 짓고 있어. 민호의 말에 철수는 씁쓸했어요. 여전히 자신을 무시하는 뉘앙스가 있었어요. 아니야. 그냥 건설 일 하고 있어. 건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구나. 민호는 철수를 여전히 현장 노동자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너는 뭐 해? 나는 서울에서 IT 회사 운영하고 있어. 민호는 자랑스러. 그리고 철수를 힐끔 보며 말했어요. 철수는 여전히 안동에 살고 있어? 아니야. 서울에 살고 있어. 서울. 어디? 변두리. 민호의 질문에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강남에 살고 있어. 강남. 정말. 어디? 민호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압구정동이야. 철수의 대답에 민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압구정동은 강남에서도 최고급 지역이었거든요. 압구정동에 전세 살아? 아니야. 내 집이야. 이번에는 주변 동창들도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진짜 압구정동에 집이 있어? 얼마 전에 샀어. 민호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자신보다 철수가 더 좋은 곳에 산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건설 일로 그런 집을 살 수 있어? 요즘 건설업이 잘 되거든. 철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동창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사회는 반장이었던 민호가 맡았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20년 만에 이렇게 만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민호는 능숙하게 사회를 봤어요. 우리 반에서는 여러 명이 성공했는데요. 민호는 자신을 포함해서 몇 명의 성공 사례를 소개했어요. 하지만 철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철수는 조용히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여전히 나를 무시하는구나. 식사가 시작되고 술이 돌기 시작했어요. 동창들은 옛 추억을 이야기하며 즐거워했어요. 철수야, 너 기억나? 고등학교 때 도시락 싸오던 거. 한 동창이 웃으며 말했어요. 보리밥에 김치만 있었잖아. 그 말에 다른 동창들도 웃었어요. 철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그땐 그게 전부였지.
지금은 어때? 많이 나아졌어. 그럼, 이제는 뭐든 먹을 수 있어. 철수의 여유로운 모습에 몇몇 동창들이 감탄했어요. 민호는 계속 철수를 의식하고 있었어요. 뭔가 석연찮은 기분이었어요. 철수가 자신보다 좋은 곳에 산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철수야, 너 정확히 뭐 하는 거야? 민호가 다시 물었어요. 건설회사 다닌다고 했잖아. 건설회사 직원이야? 뭐, 그런 셈이지. 철수는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사실을 말하기에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흘러 동창회도 후반부에 접어들었어요. 많은 동창들이 취해서 옛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었어요. 민호도 많이 취한 상태였어요. 야, 솔직히 말해봐. 너 진짜 뭐 하는 거야? 민호가 철수에게 다가와서 물었어요. 건설 일 한다고 했잖아. 건설 일꾼 말고 다른 거 없어. 민호의 끈질긴 질문에 철수는 짜증이 났어요. 왜 그렇게 궁금해? 그냥 신기해서. 민호는 여전히 철수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어요. 그때 철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잠깐만, 전화 받을게.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네, 김 부장님. 사장님, 지금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철수는 전화를 끊고 동창회장으로 돌아갔어요. 미안,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겠어. 철수가 인사하자 동창들이 아쉬워했어요. 벌써 가. 좀 더 있다가. 미안해. 정말 급한 일이야. 민호가 비꼬듯 말했어요. 뭐, 시멘트 배달이라도 해야겠어. 민호의 말에 몇몇 동창들이 킥킥거렸어요. 철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 철수가 나가려는 순간 호텔 직원이 들어왔어요. 실례합니다. 대한건설 김철수 회장님 뵈신가요? 직원의 말에 동창회장이 조용해졌어요. 회장님, 몇몇 동창들이 수군거렸어요. 네, 저입니다. 철수가 대답했어요. 차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는 담담하게 대답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동창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철수를 바라보았어요. 특히 민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회장님, 대한건설. 호텔 밖으로 나온 철수를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 13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차 앞에 서 있었어요.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호원이 뒷문을 열어주었어요. 철수가 차에 타자 나머지 차량들도 일제히 시동을 걸었어요. 동창들은 창문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정말 김철수야? 대한건설이라고. 그 유명한 건설회사. 누군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대한건설 김철수 회장. 연매출 5천억 원. 검색 결과가 하나씩 읽어지자 동창들은 경악했어요. 강남 재개발 사업 총괄. 건설업계 신성. 민호는 턱이 빠질 정도로 놀란 표정이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촌놈이 자신보다 100배 이상 성공한 기업가였던 것이에요. 차 안에서 철수는 뒷창을 통해 호텔을 바라보았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동창들의 놀란 표정이 만족스러웠어요.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 하지만 마음이 완전히 시원하지는 않았어요. 복수는 했지만 뭔가 허전한 느낌이었어요. 회장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운전기사가 물었어요. 서울로 돌아가죠. 네, 알겠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철수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진정한 성공이 뭘까? 성공은 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이 비어 있었어요. 남을 굴복시키는 게
진짜 성공일까? 철수는 이런 생각을 하며 서울로 향했어요. 철수가 동창회장을 떠난 후 그곳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동창들은 휴대폰을 들고 철수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느라 바빴어요. 대박. 진짜 대한건설 회장이 맞네. 연매출이 얼마라고? 5천억? 강남 재개발 사업도 맡고 있다네. 하나씩 검색 결과가 나올 때마다 동창들의 놀라움은 커져갔어요. 특히 박민호는 완전히 멘붕 상태였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술잔을 놓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민호야, 괜찮아? 옆에 앉은 동창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자신이 30억 매출로 자랑하던 게 얼마나 초라한지 깨달았어요. 철수는 그보다 150배 이상 큰 기업의 회장이었어요. 그런데 철수가 왜 자기 정체를 숨겼을까? 한 동창이 궁금해했어요. 모르겠어. 겸손해서 그런가? 아니면 우리를 시험해 본 건 아닐까? 동창들의 추측이 이어졌어요. 순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우리가 철수한테 좀 안 좋게 했잖아. 무슨 소리야? 고등학교 때 말이야. 특히 민호, 너는. 순대의 말에 모든 시선이 민호에게 집중되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 철수를 촌놈이라고 부르며 무시했던 기억들이 생생했어요. 철수 걔한테 정말 미안한 일을 많이 했지. 다른 동창도 뒤늦게 반성하기 시작했어요. 맞아. 우리가 너무했어. 그때는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부끄럽다. 동창들의 반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호는 더욱 위축되었어요. 자신이 철수에게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너는 농사나 지어. 우리랑은 애초에 출발선이 다르다. 농 없고 나온 놈이 설계를 해. 웃기지 마. 이런 말들을 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어요. 나는 집에 가볼게.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벌써 2차도 안 갔는데 몸이 안 좋아서. 사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어요. 자존심이 완전히 박살난 기분이었어요. 민호가 나간 후에도 동창들의 철수 얘기는 계속되었어요. 철수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무시한 걸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 그런데도 오늘 정말 겸손하게 행동했잖아. 진짜 대인배야. 칭찬이 이어질수록 민호가 없다는 게 더욱 도드라졌어요. 한편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철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복수는 달성했지만 속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허무한 느낌이 더 컸어요. 이게 내가 그토록 원했던 순간인가? 20년 동안 꿈꿔왔던 복수였는데 막상 해보니 별거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허전할까?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야경을 보며 철수는 생각에 잠겼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집으로 가는 길에 철수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성공은 남을 누르는 게 아니구나.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35평 아파트였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히 넓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유독 집이 넓고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시며 철수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았어요. 20년 만의 복수. 이게 전부였나? 소파에 앉아서 천장을 바라보니 공허했어요. 성공은 했지만 함께 기뻐할 사람이 없었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고 가족도 고향에 계셨어요. 나는 뭘 위해 이렇게 살아왔을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부모님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철수야, 동창회는 어땠니?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좋았어요. 친구들 많이 만났겠구나. 네, 다들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철수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철수야, 너무 늦게까지 일하지 마라. 네, 알겠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해야지.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철수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네,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쓸쓸했어요. 부모님은 철수의 성공을 기뻐하시지만 철수의 외로움은 모르셨어요. 다음 날 월요일, 철수는 평소와 같이 출근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이상했어요. 동창회 이후로 뭔가 달라진 기분이었어요. 사장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비서 김 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주말에 고향 다녀오셨는데 무슨 일 있으셨나요? 별일 없었어요. 하지만 철수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철수는 현장 시찰을 나갔어요. 강남의 한 재개발 현장이었어요. 40층 아파트 단지를 짓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였어요. 사장님, 공정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소장이 보고했어요. 좋습니다. 안전사고 없이 잘 해주세요. 철수는 현장을 둘러보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지만 왜 기쁘지 않을까?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을 보니 젊은 시절의 자신이 떠올랐어요. 20년 전 철수도 저런 모습으로 일했었어요. 그때는 비록 힘들었지만 꿈이 있었어요. 지금은 꿈을 잃었지만 새로운 꿈이 없었어요.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할까? 철수는 이런 고민에 빠졌어요. 그때 한 젊은 인부가 다가왔어요. 사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뭔가요? 저도 언젠가는 사장님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젊은 인부의 진지한 질문에 철수는 놀랐어요. 그 눈빛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을 보았어요. 물론이죠.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정말요. 저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는데 학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의지가 중요하죠. 철수의 말에 젊은 인부의 눈이 반짝였어요. 사장님도 처음에는 힘드셨죠. 그럼요. 저도 여기서 일용직으로 시작했어요. 철수의 고백에 인부가 놀랐어요. 정말요, 사장님이요? 네. 20년 전에 저도 여러분과 똑같았어요. 이 대화를 나누면서 철수는 뭔가 깨달았어요. 자신의 성공이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현장을 떠나면서 철수는 새로운 목표를 생각했어요. 나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네. 회사로 돌아와서 철수는 김 부장을 불렀어요. 김 부장님, 장학재단을 만들면 어떨까요? 장학재단이요. 네.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돕는 거예요. 김 부장은 철수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실 건가요? 농업고등학교나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요. 철수의 말에 김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장님과 비슷한 배경의 학생들이군요. 네. 그런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이날부터 철수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어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었어요. 며칠 후 동창회에서 만났던 순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철수야, 안녕? 순대야. 잘 지내? 그날 정말 깜짝 놀랐어. 내가 그렇게 성공한 줄 몰랐거든. 순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묻어 있었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운이 좋았지. 운이 아니라 실력이지. 정말 대단해. 고마워. 너는 뭐해? 나는 고향에서 작은 농장 하고 있어. 순대의 말에 철수는 관심을 보였어요. 농장, 잘 되고 있어. 그럭저럭이지. 뭐 먹고 살 정도는 돼.
언제 시간 되면 서울에 놀러 와. 정말 괜찮을까? 당연하지. 친구인데. 철수의 따뜻한 말에 순대는 기뻤어요. 그런데 민호 걔는 어때? 순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호, 왜? 그날 이후로 완전히 기가 죽어버렸어. 순대의 말에 철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자기가 내게 못했던 일들을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 사람들이 내 얘기만 하니까 견디기 힘들어 하더라. 철수는 민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복수가 목적이었지만 그를 너무 비참하게 만든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철수야, 너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뭐가? 성공해도 겸손하잖아. 그날도 자랑 안 하고. 준대의 말에 철수는 생각했어요. 정말 겸손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복수를 위해서였을까? 사람은 성공해도 변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철수의 말에 순대가 감탄했어요. 역시 너는 다르다. 그래서 성공한 거야. 전화를 끊고 철수는 거울을 보았어요.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었어요. 성공한 기업가의 모습이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그날 저녁 철수는 오랜만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철수야, 웬일이니? 이 시간에?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아버지는 철수의 말에 기뻐하셨어요. 우리 철수가 효자구나. 아버지, 제가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해요. 장학재단. 철수는 자신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좋은 일이다.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는 거구나. 아버지의 칭찬에 철수는 뿌듯했어요.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사회에도 기여해야죠. 그래, 그게 진짜 성공이야. 아버지의 말에 철수는 깊이 공감했어요. 진짜 성공은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남을 돕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철수는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박민호에게 복수하는 것보다 더 큰 보람을 느꼈어요. 다음 날부터 철수는 장학재단 설립에 열심히 매진했어요.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한 달 후 대한교육재단이 정식으로 설립되었어요. 첫 번째 장학생으로 10명의 학생을 선발했어요. 모두 농업고등학교나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었어요. 장학금 수여식 날 철수는 학생들과 만났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철수는 학생들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했어요.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희망의 빛이 보였어요. 학력이나 집안 배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의지가 중요해요. 철수의 말에 학생들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젠가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장학금 수여식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철수는 진정한 만족을 느꼈어요. 동창회에서 느꼈던 복수의 쾌감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었어요. 이제야 진짜 성공한 기분이야. 그날 저녁 철수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20년 동안 품고 있던 복수심이 완전히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대신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더 많은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꿈이었어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박민호에게서였어요. 철수야, 나 민호야. 민호의 목소리는 많이 위축되어 있었어요. 민호야. 무슨 일이야? 그날 일로 사과하고 싶어서. 민호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철수는 놀랐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미안해. 민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철수는 민호의 사과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정말 미안해. 내가 이렇게 성공한 줄 몰랐어.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이제 친구로 지내자. 철수의 너그러운 말에 민호는 감동했어요.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서 철수는 후련했어요. 20년 동안의 원한이 완전히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복수보다는 용서가 더 큰 힘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철수는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 정말 의미 있는 하루였다. 펜을 잡은 철수의 손에서 떨림이 느껴졌어요. 20년 만에 진정한 성공이 뭔지 깨달았다. 철수는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어요. 성공은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남을 돕는 것이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창밖을 보니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높은 빌딩들이 반짝이며 서 있었어요. 그 빌딩들 중 많은 것이 철수가 지은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찾았어요.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겠어. 철수는 새로운 다짐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꿈속에서 철수는 많은 학생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다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모습도 보았어요.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꿈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진정한 행복이었어요. 회사에 출근해서 김 부장에게 말했어요. 김 부장님, 장학재단 규모를 더 키워봅시다. 더 키우시겠다고요? 네. 더 많은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김 부장은 철수의 열정에 감탄했어요.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철수는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했어요. 강연도 하고 멘토링도 했어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언론에서도 철수의 활동에 주목했어요. 성공한 기업가의 사회 환원, 농업고 출신 CEO의 감동 스토리. 이런 기사들이 연이어 나왔어요. 하지만 철수는 유명해지는 것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집중했어요. 1년 후 대한교육재단은 100명의 장학생을 배출했어요. 그중 많은 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었어요. 어떤 학생은 대학에 진학했고, 어떤 학생은 기술을 배워 취업했어요. 모든 학생들이 자신만의 길에서 성공하고 있었어요. 철수는 이런 모습을 보며 진정한 보람을 느꼈어요. 이게 진짜 성공이구나. 어느 날 첫 번째 장학생 중 한 명이 철수를 찾아왔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학생은 이제 대학생이 되어 있었어요. 장학금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학생의 진심 어린 감사에 철수는 뭉클했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생이 돌아간 후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풍경이 예전과 다르게 보였어요. 더 아름답고 희망적으로 보였어요. 이제야 진짜 행복하다. 철수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복수를 완성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얻었어요.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깨달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철수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그래, 무슨 일이 있었니? 오늘 장학생이 찾아와서 고마워했어요. 철수의 기쁜 목소리에 아버지도 기뻐하셨어요. 그래, 그게 진짜 보람이지. 네, 이제야 제대로 살고 있는 기분이에요. 우리 철수가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아버지의 칭찬에 철수는 뿌듯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철수는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써 내 복수는 정말로 끝났다. 철수는 확신에 차서 글을 썼어요. 하지만 복수보다 더 큰 것을 얻었다.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